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자리 바로 서울시장입니다. 그런데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당 지지율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이죠. 최대 관심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성공 여부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의 대결이 성사될지도 주목되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장은 운명적인 자리라고 말씀하셨던데요. 아직 3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으셨습니다. 도전하시는 겁니까? 예, 아직 공식 발표 안 한 거 맞습니다. 네. 마음은 정했는데요. 지난 6년간 서울의 혁신을 연속성 있게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예.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예. 강산이 변하는데도 10년, 하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이 좋은 정부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일,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결심이 구체화된 게 지난 1월인가요? 제가 10년사를 통해서 예.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이것이었는데요. 지금 서울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과 확장을 기반으로 진화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충 또 마음이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한데 서울시장 출사표 던진 우상호 의원이 시장님 3선 도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선거에 나온 분은 누구라도 또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요. 모든 것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마음에 달려 있죠. 예. 네. 그렇군요. 3선 도전은 좀 이따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서울시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봄이 되면서 또다시 미세먼지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포기하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 정책을 좀 이렇게 심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에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진화된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결국은 시민들이 좀 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를 몰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차량 이부제라든지 또는 이제 비상 저감 조치 하나로서 차량 이부제라든지 또는 이 차량 등급제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겠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더 강력한 또 정부 차원의 이런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정책이었죠. 지난번 정책은. 예. 그야말로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전방위적으로 해온 장기적이고 일상적 조치에 더해서 비상시에 특단의 대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3번의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시민들은 이제 미세먼지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 공감대가 확산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부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의 법제화라든지 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추후에 후퇴도 또 포기도 없고요. 네. 서울시는 여전히 미세먼지를 어떤 생활의 불편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문제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공감대 형성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신 건데 근데 또 경기도와 인천이 그때 같이 참여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게 공기라는 게 어느 한 지역의 공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호흡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이나 또는 심지어는 중남북이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17,000명이나 조기 사망하는 그야말로 재난에 다름없는 전쟁이나 다름없는 이 엄청난 미세먼지를 둘러싸고 같이 협력할 생각을 하면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걸 그렇게 비난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 태도는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때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많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 150억이 어디로 간 겁니까?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그만큼 돌아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바꾸고 변화를 이끌기 위한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서울시가 지난 6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갖고 채무 8조 6천억을 줄였거든요. 네. 아니, 이렇게 큰 재난이나 다름없는 이런 데 쓰려고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그랬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이런 어떤 대응이나 예. 참여를 촉발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네. 차량 2부제 확산 캠페인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훨씬 중요한 거니까 결국 시민들의 참여로 이게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공해 유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든지 또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네. 라벨을 붙여가는 친환경 등급제도 정부와 함께 도입할 예정이고요. 예. 또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완전히 무료로 하지는 않지만 개인 승용차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포인트를 주고요. 예. 또 기업은 교통 유발 부담금을 경감해 줄 생각입니다. 네. 다른 걸 또 많이 이렇게 광고를 하려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 현안이라면 부동산 문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좀 잡히고 있죠. 지금은.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또 폭등이 일어났던 것은 예. 저는 원인을 잘 확인해야 처방이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이런 명분 아래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후폭풍이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거나 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를 계속한다거나 또 주거 안정에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의무 건설 비율을 완화해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이걸 사실 반대했는데 이런 무분별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반대했죠.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서울시도 이에 결을 같이 해가지고요. 협의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잡힌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당 내 서울시장 주자들은 시장님 책임론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을 많이 허가해줬다. 정부와 엇박자로 가고 있다. 비판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포함이 돼 있다. 네. 비판을 좀 해야죠. 그리고 저도 또 그런 거 받아야 되고 선거라는 게 저는 정책적인 토론이라면 얼마든지 사실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예. 그만큼 이제 서울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지방정부 권한 대폭 강화하는 개헌 촉구 공동선언문 발표하셨던데요. 네. 지방분권형 개헌하면 서울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 체계가요. 네. 지방정부에 대해서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것은 하지 말라. 이게 큰 사실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령에 또는 심지어는 중앙정부의 예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지시에 절대로 우리가 구속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중앙정부는 주민들과 국민들과 멀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책상에서의 결정일 수가 많고요.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늘 접촉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와 소망이 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춤형 정책을 펴기에 안성맞춤이죠. 네. 그래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달라. 이게 이제 지방 분권 개헌의 핵심이고요. 네. 그래서 이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입법권 이런 걸 달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가요. 지방 분권이 강화된 나라일수록 국민 소득도 높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예컨대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료가 막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뉴욕시의 경우는 그 임대료 요율의 상한선을 딱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서울시장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 개헌도 하고 또 정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권과 이런 걸 많이 내려주시면 예. 그만큼 그게 다 주민들과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다시 서울시장 선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내 경선이 본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보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저는 후보로 나오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권리고, 예. 또, 그렇게 후보가 많이 나와서 정말 저는 서울시정에 대해서 또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 갑론을박, 아주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당내 경선의 결선 투표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근데 결선 투표는 2, 3위인 주자한테 유리한 방식이라는 말이 많아서요. 결선 투표 도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저는 당이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경선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렇게 활발해서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러한 건강한 경선의 흐름이 결국은 본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후보 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라면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선 투표가 도입돼서 만약에 1차에서 이제 3선 도전하시면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시면 반박원순 연대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무적 또 정치라고 할까 이런 정치공학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 예. 시민들의 삶을 잘 챙기고 시정을 잘 돌본다고 하면 모든 그 난관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당 후보군 중에 가장 신경 쓰이는 상대가 있으신가요? 모든 분이 신경이 쓰이죠. 네. 다, 그동안 국회의원 몇 선 하시고, 아주 쟁쟁한 분들이시잖아요. 네. 네. 뭐든지 정성을 다해야죠. 네. 지금 문심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또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깝느냐, 다들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데요. 문심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면, 표에 도움이 되겠다고 아마 생각들은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이 시장이 돼야 결국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이 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출마설도 흘러나옵니다. 2011년에 안 전 대표 양보가 있었는데요. 또다시 아름다운 양보를 볼 일은 없겠죠?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저는 논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나중에 그는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말씀드리죠, 네. 서울시장 선거가 미니 대선으로 불립니다. 만약에 3선에 성공하시게 된다면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서울시장 선거고 지방선거잖아요. 네. 저는 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 지금 사실 민생은 절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왜 신년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꾸고 또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만큼 서울시장 선거가 저는 엄중하고 또 내 삶을 바꾼 어떤 도시를 완성하고 이러는데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저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네. 끝으로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캠프에서 벌어졌던 성추행 논란 어제 또 이슈가 돼서요. 짧게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글쎄요, 일단 어쨌든 그 피해자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로 아마 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동안 홀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지, 그리고 당시 힘든 일을 겪었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이런 제가 이미 예, 사과의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이게 제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제 불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심하고 또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인데요. 예.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좀 공적 과정에서 엄중한 조사를 좀 하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네. 왜 당시에 문제가 이렇게 저한테 보고까지 안 됐는지 모든 걸 철저히 조사할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에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진화된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결국은 시민들이 좀 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를 몰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차량 이부제라든지 또는 이제 비상 저감 조치 하나로서 차량 이부제라든지 또는 이 차량 등급제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겠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더 강력한 또 정부 차원의 이런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정책이었죠, 지난번 정책은. 예. 그야말로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전방위적으로 해온 장기적이고 일상적 조치에 더해서 비상시에 특단의 대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3번의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시민들은 이제 미세먼지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 공감 생각을 하면 저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걸 그렇게 비난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 태도는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때 세금 낭비라는 지적도 많이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 150억이 어디로 간 겁니까?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그만큼 돌아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바꾸고 변화를 이끌기 위한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서울시가 지난 6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갖고 채무 8조 6천억을 줄였거든요. 네. 아니, 이렇게 큰 재난이나 다름없는 이런 데 쓰려고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그랬던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이런 어떤 대응이나 예. 참여를 촉발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32개가 확산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부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의 법제화라든지 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추후에 후퇴도 또 포기도 없고요. 네. 서울시는 여전히 미세먼지를 어떤 생활의 불편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문제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공감대 형성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신 건데, 근데 또 경기도와 인천이 그때 같이 참여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게 공기라는 게 어느 한 지역의 공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호흡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이나 또는 심지어는 중남북이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니 저희들이 1년에 17,000명이나 조기 사망하는 그야말로 재난에 다름없는 전쟁이나 다름없는 이 엄청난 미세먼지를 둘러싸고 아니 같이 협력할 네. 그래서 그 결심이 구체화된 게 지난 1월인가요? 제가 10년사를 통해서 예.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이것이었는데요. 지금 서울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과 확장을 기반으로
진화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충 또 마음이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한데 서울시장 출사표 던진 우상호 의원이 시장님 3선 도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선거에 나온 분은 누구라도 또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고요. 뭐 모든 것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마음에 달려 있죠. 예. 네. 그렇군요. 3선 도전은 좀 이따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서울시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봄이 되면서 또다시 미세먼지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포기하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 정책을 좀 이렇게 지방선거의 꽃으로 불리는 자리 바로 서울시장입니다. 그런데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여당 지지율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이죠. 최대 관심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성공 여부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의 대결이 성사될지도 주목되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장은 운명적인 자리라고 말씀하셨던데요. 아직 3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으셨습니다. 도전하시는 네. 겁니까? 예, 아직 공식 발표 안 한 거 맞습니다. 네. 마음은 뭐 정했는데요. 지난 6년간 뭐 서울의 혁신을 연속성 있게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예.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예. 강산이 변하는데도 10년, 하물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이 좋은 정부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일,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